자, 지금부터 배울 내용은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었던 열과 우리 생활 두 번째 파트, 비열과 열팽창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비열과 열팽창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가장 먼저 열과 열량이라고 하는 개념부터 공부를 해야 합니다. 뭐 여기는 뭔가 공식을 보면 뭔가 좀 복잡해 보이고, 그지? 그림을 봐도 뭔가 좀 복잡해 보이게 될 텐데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좀 해줄게요. 천천히 갈게. 우선 가장 먼저 이 열과 열량에 대해 제가 써놨고, 가장 먼저 그럼 이 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오케이? 그리고 저 열 에너지라고 하는 거, 이것이 무엇인지부터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 우리 조금 전에 사실 공부를 하긴 했어. 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아까 온도가 높은 곳에서 어디로 이동한다고요? 그렇지. 온도가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열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 온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열 에너지의 양이 많다는 거야, 적다는 거야? 에? 덜 못하지? 그렇지. 열 에너지가 많다는 것일 거고, 온도가 낮다는 거는 그만큼 열 에너지의 양이 많다는 거야, 적다는 거야? 적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것을 우리는 열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3학년 때 배우게 된 내용 중에 하나인데, 기억해도 이 열 에너지에서 에너지의 단위가, 에너지라고 하는 거 모든 것에 이 에너지의 단위는 우리는 J라고 쓰고 줄이라고 읽습니다. 즉, 이 열 에너지의 단위도 그럼 뭐가 되겠어요? 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럼 두 번째로 열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과자를 먹던 음식을 먹던 이 열량이라고 하는 것은 꽤 중요하게 이야기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이 열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온도가 높은 곳, 즉 열 에너지가 많은 곳에서 온도가 낮은 곳, 열 에너지가 적은 곳으로 열이 이동했죠. 그쵸? 저기에서 이동한 열 에너지의 양을 우리는 열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럼 따지고 보면 열 에너지의 양이니까 단위를 줄이라고 써도 될까, 안 될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열량에 대한 단위를 따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에 대한 단위, 우리 열량의 단위로 뭐 사용하지 보통? 칼로리, 맞습니다. 그래서 CAL이라고 하는 칼로리랑 천을 의미하는 K를 붙여서 킬로칼로리라고 하는 단위 두 가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칼로리랑 킬로칼로리의 차이에 대해서 살짝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 가장 먼저 이 칼로리라고 하는 단위는요, 지금 책에도 나와 있죠? 칼로리는 물 1g이 기준입니다. 물 1g에 온도를 얼마나 올린대?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우리는 칼로리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두 번째. 그럼 K라고 하는 천의 의미가 붙은 킬로칼로리는 물이 몇 g이 기준이겠어? 그렇지. 즉, 1000g이 기준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따라서 1킬로칼로리라고 하는 것은요, 물 1kg에 온도 몇 도 올리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면? 그렇지. 1도씨를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우리는 킬로칼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나요?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배울 내용은 이 열과 열량을 공부한 이후에 비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자, 이 비열 파트에서는 정의가 굉장히 중요해요.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 비열은요, 어떤 물질, 뭐든지 상관없어. 어떤 물질을, 자, 기준이 얼마래요? 1kg이 기준이죠. 1kg의 온도를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어우 길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한다? 비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여기서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보자. 간단해. 내가 이거 힌트 주는 거야, 문제풀이에. 그럼 이 비열이라고 하는 친구가 크면 그만큼 1도씨의 온도를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 많이 필요한 거야, 적게 필요한 거야? 그렇지, 열량이 많이 필요한 겁니다. 그 뜻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같은 물질을 갖다 뒀어. 비열이 큰 친구랑 비열이 작은 친구가 있어. 그럼 비열이 작은 친구는 똑같은 열량을 가해줬을 때 온도가 더 쉽게 올라갈 수 있겠지. 비열이 큰 친구는 온도가 더 적게 올라가겠지. 따라서 비열이 크면 열량이 더 많이 필요한 거고, 그만큼 온도 변화는 큽니까? 작습니까? 그렇죠. 온도 변화는 작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그러면 비열이 작은 물질은 그 물질의 온도를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 많이 필요해, 적게 필요해? 적게. 따라서 더 적은 양의 열량만 가해도 온도가 크게 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도 변화는 크다고 봐야 돼, 작다고 봐야 돼? 크다고 봐야 할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게 바로 비열에 대한 정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열과 열량, 그리고 이 비열이라고 하는 것을 복합적으로 이야기하게 될 텐데, 우선 기억하셔야 될 거, 대문자 Q라고 표시한 것이 바로 열량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 소문자 C로 표현한 것이 바로 비열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 소문자 M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질량을 의미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과서나 문제집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 이 소문자 T로 쓰든 대문자 T로 쓰든 상관이 없어요. 자, 이렇게 소문자 T로 쓸게요. 이 T는요, 그냥 온도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온도가 얼마나 변화하였느냐, 즉 온도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금 칠판에 쓴 게 이런 내용들이죠. 열량 썼고요, 비열도 썼고요, 질량 1kg 썼고요, 온도 변화도 썼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에 따라서 나오게 되는 결론이 바로 이 열량이라고 하는 친구는 비열과 질량과 온도의 곱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미지수가 몇 개야 그러면? 4개네. 식이 몇 개 나올 수 있겠어? 4개 나올 수 있겠지. 자, 대답해봐. 그럼 우리 C는 어떻게 구합니까? 야, 수학해야지. C 어떻게 구해? 이거 해야지. 어떻게 해? C 어떻게 구해? 이 빡대가리 새끼야. 그럼 영상 올라가는데 지금 대답해. 수학을 잘 못하는. 야, 이걸 못하면 수학이 아니고 초등학교를 다시 가야지.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MT분의 Q잖아. 이 빡대가리 새끼 이거 이거 미친 새끼 아닌가 이거 지금. 그럼 질량은 어떻게 구해? 질량이요. CT분의 Q겠죠. 미친놈인가 저거 진짜? 그럼 T는 어떻게 구해? CM분의 Q겠죠. 그렇죠? 깜짝 놀래라. 미친놈인가 싶었네. 오케이?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만 합니다. 이거 시험 문제 무조건 한 문제씩은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열량을 물어보든지 비열을 물어보든지 질량을 물어보든지 온도 변화를 물어보는지 한 문제는 꼭 나올 것이니까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해놔야 된다. 자, 그 다음은 이 질량과 온도 변화 그리고 열량에 대한 이 세 가지에 대한 관계를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볼 건데, 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간단해요. 자, 세 번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관계야. 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가 같은 경우는요,
첫 번째, 물이 1kg이고요. 두 번째, 열량은 1kcal죠. 자, 물 1kg에 1kcal의 열량을 가했더니 온도가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 올라. 얼마나 올라갔어? 1도씨가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자, 두 번째, 나로 한번 공부를 해보자면, 나 같은 경우는 물의 질량이 어떻게 됐어? 똑같네? 네. 그쵸? 물의 질량은 1kg으로 동일하고, 그 다음 열량이 어떻게 됐어, 이번에는? 그렇죠. 2kcal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온도 변화는 어떻게 되었어요? 2도씨가 올라갔습니다. 아우 더워 씨. 왜 이렇게 더워? 밖이 더 시원해 지금. 슉. 자,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 마지막 다로 한번 가봅시다. 자, 다로 갔더니 물의 질량은 어떻게 됐어? 네, 2kg이 되었고요. 열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죠. 열량은 2kcal가 되었고요. 따라서 온도 변화는 어떻게 됐습니까? 1도씨가 되었어요. 자, 저 가나다 세 가지를 가지고 어떠한 관계를 보이고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렇게 막 어렵지는 않아. 첫 번째, 우리가 가랑 나를 가지고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랑 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열량이 증가했죠. 따라서 온도 변화도 어떻게 됐어? 증가했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열량이 증가하면 온도 변화는 어떻게 됐어요? 증가하게 되었죠. 즉 열량과 온도 변화는 서로 무슨 관계? 이게 왜 반비례 관계야? 화살표 방향이 똑같잖아. 비례 관계인 거죠. 그죠? 두 번째, 나랑 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와 다를 우리가 한번 비교하게 되면은 가장 큰 차이점이 질량의 차이가 존재하는 거죠. 그죠? 집중 좀 해라. 자, 그러면 질량이 증가하게 되었더니 온도 변화는 어떻게 됐어? 오히려 줄어들었죠? 따라서 질량과 온도 변화는 서로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임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됐죠? 너가 시험 문제 풀 때 이 내용은 반드시 머릿속에 넣고 있는 게 좋을 겁니다. 오케이? 저거 꼭 하나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 마지막 꿀팁으로 하나 넘어갔으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물의 비열은 1이에요. 오케이? 물의 비열 1이라고 하는 거. 저거 하나 기억을 해두시고, 비열을 이용한 사례, 뭐 해륙풍, 뚝배기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 예시로 무조건 한 문제씩은 나올 겁니다. 오케이? 다 기억을 좀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꿀팁 하나 드리자면은 물의 비열이 굉장히 커요. 자, 그럼 질문할게. 비열이 크면 온도 변화가 커, 작어? 작죠. 그래서 물은 온도가 많이 올라가지도 않고 많이 떨어지지도 않아요. 하지만 육지는 비열이 작기 때문에 온도가 많이 올라가고 온도가 많이 내려가게 됩니다. 요거 하나 머릿속에 넣어둬도 완벽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열팽창이에요. 자, 열팽창은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야기하던 거야. 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얘기했던 거냐면은 간단해.
자, 온도가 올라가면 입자 운동 어떻게 돼? 활발해지죠. 그렇죠. 입자 운동은 활발해집니다. 자, 입자 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부피가 어떻게 되나요? 커지죠. 그렇죠. 네, 다 배웠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예시 문제가 조금 까다로워서 그 예시 하나만 다뤄주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내가 여기서 예시로 다루고자 하는 것은 바로 바이메탈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바이메탈. 자, 이 바이메탈이라고 하는 친구는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자, 이렇게 A라고 하는 금속과 B라고 하는 금속을 붙여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가 가열을 해줍니다. 온도를 뜨겁게 해줘요. 자,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가 이제 A가 되겠죠? 그 다음 얘가 이렇게 B로 될 거야. 자, 그럼 봐봐. 누가 더 많이 늘어났니? A요. 그렇지. 따라서 열 팽창 정도는 A가 커, B가 커? A가 크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렇게도 정의할 수 있다. 원래 이렇게 생긴 친구를 반대로 냉각을 해버릴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되돌아옵니다. 따라서 그러면 열에 의해서 수축하는 정도인 열 수축하는 정도도 어떻게 될까요? A가 커요? B가 커요? A가. 그렇죠. A가 크다고 볼 수 있겠죠. 됐나요? 이게 비열과 열팽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다 다룬 겁니다. 됐죠? 여기는 단순한 기본적인 개념보다 시험 문제 예시가 굉장히 복잡하게 나올 거야. 그 예시 다 암기하시는 게 키포인트예요. 오케이? 다 공부하시고 지금 문제 풀어보세요.